안녕하세요. 군사경찰 출신 최미경 변호사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사건의 유형을 분류를 해보고 이후의 대응 방식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참고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 피의자의 입장에서 신고 사실이 정말로 사실인 경우, 둘째는 있었던 사실을 다소 과장해서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서로 간 오해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지어낸 경우가 있습니다. 대다수 하급자이거나 가해자분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경력이 짧은 경우가 대다수였어요. 이성, 그러니까 가해자는 남성, 피해자는 여성, 가해자는 여성, 피해자는 남성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같은 같은 남성이 남성에 대해서, 여성이 여성에 대해서 행했던 경우도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 조직 문화가 내부 신고자를 좋지 않게 보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신고를 하게 되었든 또는 제3자가 신고를 해서 이를 그렇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 것이든 이렇게 신고 그리고 피해 사실을 진술을 하기까지 당사자로서는 큰 결심이 필요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건에 있었던 일자와 그리고 신고가 이루어진 일자의 기간이 비교적 좀 6개월, 1년 정도인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초반에 피해의 어떤 감정을 느껴도 참거나 좀 지켜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가 그런 행위들이 좀 반복되거나 촉발되게 되는 기가 생길 때 그런 신경의 변화가 생겨서 있는 것이죠. 원인들로는 불편한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또는 업무상 질책 또는 추가적인 불편함을 끼쳐서 좀 신뢰가 깨어지는 어떤 계기가 있어요. 그런 계기가 있을 때 아주 극히 드문 경우이긴 한데 상급자로부터 평정 등 불이익이 예상될 경우 참았던 사실들을 더 이상 참지 못하게끔 하는 어떤 요인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대법원은 피해자다움이라는 개념을 없다라는 취지로 판시를 한 바 있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과 같이 피해 발생 시기와 그리고 고소에 이른 이 시점 사이에 시간의 간격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이 피해자의 행동이 피해자답지 못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조금 설득력이 없어요. 범행 후에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어떤 사건의 흐름, 대법원이 이제 판시한 어떤 법리의 흐름들이 그리고 또 피고인이 된 입장에서는 다소 해결해 나가기가 조금 더 어려워지는 시기에 있죠. 어쨌든 큰 틀에서 범죄의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그 입증의 정도는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 이 사람이 이러한 범행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합리적인 의심, 그런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높은 증명력을 요해 왔었거든요. 그게 우리 형사책의 아주 큰 틀이었었어요. 그런데 유독 성 관련 사건에서만 강제추행, 강간 등 이런 성 관련 사건에서만 이러한 법리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는 경우에도 그리고 그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피해자인가 이런 의문이 드는 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즉 증거력이 있다. 고소사실의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었던 이 큰 틀에서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서 그 반대되는 사실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고도의 증명력으로 반대인 피고인과 변호인이 밝혀내야 되는 그런 있었던 사실이 다소 과장돼서 신고된 경우 그리고 사실은 있지만
그 어떤 행동의 과정, 행동의 의도 이런 것에 대해서 오해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지어낸 경우, 이렇게 모함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반대되는 증거를 찾고 해당 피해자의 진술 내에서 진술의 모순점, 일관되지 않은 점을 찾아서 그 신빙성을 배척해내는 방식으로 사건을 이제 해결해 나가죠. 실무적으로는 수사기관, 즉 군사경찰 그리고 군검사 단계에서 악의적 허위 진술인지 여부를 식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군검사 입장에서도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피해자가 다소 악의적으로 또 과장돼서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소 이후에 형사재판 단계에서 해결이 되어야 되죠. 또 일부 사실은 있으나 오해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반성으로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많아요. 어느 정도 조직 생활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 측에서도 원하는 것이 어떤 합의금 이런 것을 생각한다기보다는 정말 진심 어린 반성, 사과 이런 것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심 어린 사과, 반성이 이루어져서 합의에 응하겠다라고 마음을 열게 되면 그 이후에 어떤 금원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일정한 양식의 합의서, 또 필요시 처벌불원서라는 문서 양식을 작성을 해서 수사기관에 제출을 하게 되고 수사기관의 판단하에 기소유예 처분이라든지 이렇게 종결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참고가 될 만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회차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개별적인 사건마다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될지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를 해드리고 몇 가지 사례와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